안녕하세요. 하경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대라는 지목을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정리돼도 앞으로 대지 상담할 때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끝까지 보시면 대지 보는 기준이 정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지목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미 건축이 가능하다고 정리된 땅입니다. 정답 과수원처럼 농지 전용부터 해야 하나요? 임야를 산지 전용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땅이죠.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지목은 분명 대지인데 도로가 없거나 진입이 불편하거나 땅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집 짓기도 애매한 땅. 이런 대지는 10년을 들고 있어도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볼 때는 이 대지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땅인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대지 중에서도 진짜 좋은 대지를 구별하는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토지대장 8번째 지목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택,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지입니다. 대지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평탄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가격도 다른 지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대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은 기대가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처럼 용도에 맞게 나눠서 써야 하는 땅이에요. 건축법, 국토계획법 같은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이 세 가지가 이 대지에서 어디까지 건축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대지인데 왜 어떤 땅은 수익이 크고 어떤 땅은 한계가 있을까요? 핵심은 건폐율, 용적률 숫자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250%, 100평 땅이라면 건물바닥은 최대 60평이고 총 연면적은 250평까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약 4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목인데도 부산 중심 상업지역이라면 건폐율은 80%, 용적률이 1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100평이라도 바닥은 80평까지 쓸 수 있고 용적률 1300%를 적용을 하면 이론상 약 16층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크기보다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건축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지는 가장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규칙이 가장 명확한 땅입니다. 이제 대지에서 가치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로 접근성. 그 중에서도 도로입니다. 대지는 혼자 존재하는 땅이 아니죠. 반드시 도로를 통해서만 쓰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도로와의 연결성은 대지 가치의 핵심이 됩니다. 아무리 땅이 네모 반듯하고 지목이 되어도 도로가 불편하면 활용이 막힙니다. 반대로 넓은 도로에 제대로 접해 있는 대지는 그 자체로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차가 편하게 들어오고 사람이 쉽게 오가고 물건도 무리 없이 드나들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대지라도 접한 도로 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정리하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 대지가 얼마나 잘 쓰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대지를 볼 때는 이 땅이 어떤 도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지하철 하나 생겼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하철과 도로가 같이 좋아지면 이동 시간이 줄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상권과 인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항상 먼저 땅에서 나중에 건물에서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도로와 교통, 대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지에서 가치를 가르는 기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로 대지의 땅 모양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도로를 끼고 있어도 땅 모양에 따라 활용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대지가 유리한데 왜 그럴까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대지는 항상 거래가 먼저 되는데요. 이유는 건물을 올릴 때 설계가 단순하고 주차 배치도 쉽고 버리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이 나오는 땅, 그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반대로 부정형 토지는 불리한데요. 삼각형 꺾인 땅, 길쭉한 땅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죠.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폐율은 남는데 주차가 안 나오고 건물 모서리가 잘리고 설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경사도입니다. 경사가 낮을수록 토목 공사가 줄고 옹벽, 성토 비용이 줄어듭니다. 같은 대지인데 땅 고르는데 돈이 덜 드는 쪽, 그 자체로 이미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도로 접근성은 사람이 오게 만드는 조건이고 땅 모양은 그 사람이 머물고 돈을 쓰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좋은 대지는 길만 좋은 땅이 아니라 잘 쓸 수 있는 모양의 땅입니다. 대지의 가치를 가르는 세 번째는 용도 지역입니다. 같은 대지인데 어떤 땅은 상가가 되고 어떤 땅은 주택만 됩니다. 그걸 정해놓은 게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를 국가가 미리 정해둔 거예요. 주거만 가능한지, 상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섞어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활용 가능한 용도 지역일수록 대지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규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인데요. 똑같은 100평의 땅이라도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은 다릅니다. 어떤 땅은 60평만, 어떤 땅은 80평까지 채울 수 있죠. 이렇게 내 땅 바닥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옆으로 건물 짓는 규제라면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땅 크기가 같아도 규제에 따라 4층에서 끝날 수도 있고 16층 빌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층 상가와 16층 빌딩의 월세와 매매가의 차이 상상이 되시나요? 16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 가치가 당연히 몇 배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단순히 지목이 되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총 몇 층까지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용적률을 반드시 먼저 살핍니다. 여러분도 대지를 볼 때 이제는 이 층수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지목대를 가치를 가르는 기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용도 지역이 좋고 건폐율, 용적률이 좋아도 사람이 줄어드는 동네면 대지라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정직한 지표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주거 수요가 늘고 그 다음엔 상가, 병원, 학원, 편의시설 따라붙습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대지의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도로는 접근성을 만들고 규제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인구 유입은 그 땅을 계속 쓰게 만듭니다.